우리가 지금 성인아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인아이의 특징 세 가지를 가지고 완벽형 성인아이에 대해서 검토를 쭉 우리가 해봤습니다. 성인아이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뭘로 제공해 드렸냐면, 첫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믿음, 불신.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두 번째. 하나는 대인관계적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 관계적이고 심리 내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하는, 믿음이 없고 신뢰를 못하고 등등등. 세 번째는 이제 불평이 많다고 얘기해드렸죠. 이 불평은 이제 외적으로 나오는 불평도 있지만 속에서 하는 불평도 상당히 많죠. 우리가 불평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불평도 있지만 안에서 중얼거리고 영어로 그냥 그럼블링이라고 하는데, 그럼블링,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군시렁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불평이 많은, 그러니까 세 가지 성인아이 특징을 가지고 완벽형 성인아이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완벽형 성인아이는 이제 일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성인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일을 또는 기능,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뭔가를 내 기능을 최대한 동원해서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문서 작성을 할 때도 오타가 하나도 없게, 그래도 하나도 사람들이 책 잡을 수 없게,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게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인아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근데 그런 성인아이들이 왜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냐? 남한테 책을 잡히고 흠을 잡히면 벌써 남이죠. 남한테죠. 다른 사람 벌써 의식하는 거잖아요. 남한테 책을 잡히고 흠이 잡혀지면 내 속에 있던 별 볼 일 없다, 형편없다, 못났다가 부상을 하잖아요. 물속에 있다가 잠수함이 물 위로 부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상하잖아요. 그런 거를 만나기가 싫은 거죠. 만나기가 싫으니까 내가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흠잡을 데 없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거 없이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성인아이라고 얘기해드렸고, 근데 그런 이제 완벽형 성인아이들도 불평이 많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불평이 많은데 이 불평은 외적으로 진행되는 불평이라기보다 마음속에서 진행하는 불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 주로 나온다고 해드렸냐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나온다고 얘기해드렸고, 또 이것이 또 제대로 많이 못 나오면 결국은 내 속에 쌓여서 결국 이제 화로 연결이 되어지면 이것이 자기 비난으로 가기 쉽다. 그나저나 못나고 그나저나 형편없고 그나저나 별 볼 일 없는데 이게 화났을 때 이제는 내가 불평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때는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도 안 나가지고 말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는 이 악순환이죠. 그런 형태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번 성인아이의 완벽형 성인아이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취형 성인아이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도취형 성인아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인아이가 이제 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 앞에서 여러 번 지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현대사회를 비롯해서 부부 갈등이라든가 또는 부모 자녀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쭉 통해서 성인아이가 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이제 모든 성인아이들은 정서적 안정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정서적 안정이 안 된다. 정서적 안정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바울비의 이론을 빌리자면, 이제 안정된 애착이 제대로 애착이 안정되게 형성되지 않는, 즉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이 결국 이제 성인아이로 가게 될 텐데, 그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해드렸냐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섭잖아요.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의 세계는 프로이드는 그걸 분리라고 얘기를 했고, 분리불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탄생 자체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엄마한테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애들한테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요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 탄생을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말해 줄이고 줄어들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이제 부모와의 애착이라고 얘기해드렸죠. 정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이게 이제 이 두려움을 줄이고 불안을 줄이고 긴장을 줄이고 세상을 살 때 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렇게 일단 가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이 성인아이라고 하면 이런 두려움이 안 줄었다는 얘기죠. 아이들은 두려움이 많잖아요. 자기 약하니까 또 조그맣고 약하니까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인데 이게 두려움이 안 줄었죠. 안 줄은 상태에서 이제 어른들의 세계를 보자고요. 어른들의 세계가 뭐냐면 어른들이 싸워요. 어른들이 싸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공룡들이 다툰다. 이 공룡이 키가 이제 막 2m짜리, 3m짜리. 지구상에 사는 생물체 중에 제일 큰 동물이 뭐 40m짜리?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 제가 들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큰, 애들 입장에서 어른들을 보면 보통 두세 배가 체구가 크잖아요. 두세 배가 체구가 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두세 배 큰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마음이 얼마나 놓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콩당콩당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동시에 둘이 싸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보다 체구가 두세 배 큰 사람들끼리 탁 째려보면서 싸우고 말다툼하고 막 때로는 뭐 물건이 날아다니고 한번 이래보세요. 그럼 어른이 우리를 또 어떨 것 같으세요? 무섭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가족을 보면 엄마 아빠 싸우고 고부간의 갈등 생기고 뭐 친척들하고 갈등 생기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들이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현장이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현장에 이제 처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생존 문제. 제일 중요한 두려움이 많아지면 생존 문제에 직면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막 공룡들이 서로 싸우고 등치가 두세 배 큰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막 벌어지고 또 그러다가 또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얼굴을 돌려가지고 야단을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뭘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 정글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내가 사는 이 집이, 가족이 뭐다? 정글이다. 정글이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생존 문제에 직면을 했잖아요. 정글에 살면서 어떻게 생존 문제에 직면한 이 약한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딱 아이들이 직면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감정에도 써놨잖아요. 가짜감정 책에도 보면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를 뭘로 여긴다고? 제가 써놨죠. 가짜감정 이것이 토끼로. 정글에 살아남았는데 자기를 토끼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죠. 근데 그 토끼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될 건데 아무튼 그렇게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아이의 세 가지 유형은 결국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들입니다.